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클래시스입니다. 꽤 오랜만에 좀 분석을 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최근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저 역시나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는 거겠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꽤나 좀 타격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슈링크라는 그 의료기기, 피부 미용기기죠. 이 슈링크라는 피부 미용기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을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당연히 매출은 줄어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를 일상생활화하고 또한 이 병원에 대한 내원이 적어지면서 이쪽에 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잠깐 보시죠.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았어요. 거의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해자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에 이런 슈링크 시술, 그러니까 피부 미용에 대한 대중화가 점차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정책이 다가오면서, 백신 접종이 다가오면서 이 마스크를 벗을 때쯤 혹은 여행을 가고 싶다는 욕구가 점차 올라올 때쯤이면 저는 분명히 이쪽에 대한 피부 미용 시장이 다시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도 상식적으로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고 마스크에 대한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 심리가 완화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소풍을 간다거나 문화생활을 즐긴다던가 이런 쪽에 그런 경험과 관련된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여행과 소풍을 갈 때 혹은 문화생활을 즐길 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뭐 옷도 사야 되겠고요. 또 피부 미용도 해야 됩니다. 화장품도 다 지금 사야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여행 관련 업종들, 뭐 항공 관련 업종들, 이쪽에 대한 기업들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 투자자로서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금리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고 매번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자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자가 증가하니까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비용이 느니까 실적이 결론은 좋지 않게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코로나 업종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힐 때, 과연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이 찍힐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부채 비율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4%입니다. 14%. 거의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그런 메리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클래시스에서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클래시스에서 이제 설비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50%가 넘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매번 30 이상의 압도적인 ROE와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혜자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클래시스를 볼 때 피부 미용 기기 제품을 파는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이 소모품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예전에 우리가 프린트를 한 장 살 때 프린트 카트가 그러니까 프린트 잉크가 더 비쌌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면도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면도기를 사고 이제 면도기 날을 가면서 질레트 같은 경우는 이 날을 통해서 매출의 대부분을 이제 창출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죠. 굉장히 우량 기업이고 워런 버핏이 사랑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클래시스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질레트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모품의 비중이 벌써 매출의 50%를 넘겼어요. 클래시스에 대한 슈링크에 대한 기기를 팔고 여기 나오는 소모품들을 꾸준히 팔아감으로써 우리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 상관없이 이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피부 미용을 받을 때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이 클래시스의 소모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좀 볼 것이 이 대주주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 블록딜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했죠. 저는 그런데 이 블록딜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사실 납득이 되진 않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의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을 매도한다. 당연히 기업을 안 좋게 보는 것이고 기업을 안 좋게 본다는 것은 앞으로의 실적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주주가 비중을 줄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압도적인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이 대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물론 높지만 이 블록딜을 하기 전에는 무려 85%였습니다. 85%. 지금은 74%까지 줄었죠. 딱 74%까지 줄었습니다. 이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85%에서 굳이 74%까지 줄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에 이러한 금융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주주 비중이 85%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가 85%였죠. 75%를 넘어서면은 상패당해요, 상패. 그러니까 대주주 비중이 너무 높게 치면은 이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비중이 75%를 넘기는 순간 상패 충족 요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 종목이 되고 관리 종목 지정 이후에는 상장 폐지 요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클래시스 대주주도 10%가량의 딱 74%가 될 때까지만 물량을 비운 것이고요. 물량을 비운 것도 대표 이상의 물량을 비운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이상의 특수관계인들,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지분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대주주의 비중이 준 것은 맞지만 과연 기업을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딜로 줄인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줄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 기업의 실적을 안 좋게 봤다면 미래 이런 가시성, 미래 성장성을 안 좋게 봤다면 과연 이 올해 들어서 이 대규모의 설비 투자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의 직계존속의 이런 비중을 줄인 것이고, 특히 이번에 블록딜로 뭐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겼느냐? 그것도 아니죠. 대부분은 해외 기관들이 가져갔습니다. 해외 투자 기관들이 물량을 가져간 것이고, 대략 한 15,500원, 15,400원쯤에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의 14,600원이라는 가격은 결국 이 블록딜 하는 가격보다 오히려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블록딜 가격이 정해진 것이고 여기까지 단시간 만에 하락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하락한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블록딜로 인해서 뭐 회사가 나빠지기 때문에 블록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 클래시스에서 이제 의료기기라던가 의료의 소모품, 그러니까 피부 미용 소모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홈 뷰티 서비스라고 하죠. 집에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기들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기점으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고, 클래시스에서도 제품을 하나 내놨어요. 이 시케덤 시봉이라는 제품을 내놨었고, 굉장히 간단해요. 제품은 굉장히 조그매요. 제가 직접적으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대략 한 제 손바닥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바닥보다 작은 것 같고 굉장히 얇아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두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미세 진동을 통해서 피부의 탄력을 더 제고시키고요. 피부의 세포를 깨움으로써 피부의 밝기라던가 혹은 화장품의 그런 영양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인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최근에 뭐 EXID 한이라던가 아니면 이시영 연예인이 이제 제품을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이쪽에 대한 마케팅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KBS에서도 이제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한번 저도 방송을 봤어요. 근데 KBS의 뷰티 프로그램이 이제 뭐 EXID라던가 아니면 이시영이 이제 집에서 이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간 뒤에 이제 공동구매 이벤트가 몇 번 있었어요. 대략 한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세 번 전부 다 제품을 내놓자마자 완판됐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이 저는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홈뷰티 시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압도적인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어차피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특히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연봉이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특히나 현재로서는 1인 가구가 대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보다 애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만의 여가 시간, 자기만의 여가 그런 자본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 교육, 뭐 피부 미용
외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이 저는 점차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클래시스를 내수 기업으로 아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런데 이미 해외 매출이 내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해외에 뭐 브라질, 일본, 러시아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지금 중국에도 진출하기 직전이에요. 중국에서도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클래시스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이것이 많아요. 내수기업이다. 근데 내수기업 아니죠. 해외 매출도 높습니다. 두 번째로 특허 이제 소송이에요. 소송. 그러니까 이 클래시스가 이제 소송에 걸릴까 말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이 미국에서 이 소송에 대한 서한을 낸 것은 맞아요. 너 미국에 진출하면 내가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런 서한이 걸린 건 맞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도 회사를 통해서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있고 이런 특히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주총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해요. 회사에 대한 그런 마케팅 홍보 효과를 이 IR을 통해서 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히 질문도 드리고 있고 직접적으로 말씀도 드려보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내부자들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소송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소송이 걸린다는 것인데 소송에 걸려봤자 어차피 미국 시장에서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으면 소송에 걸릴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클래시스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이런 악재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미국에 진출하면은 내가 소송을 걸 수 있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으르렁거림이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클래시스가 미국에 진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제소송을 걸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제소송은 어차피 미국 소송이에요. 국제라는 타이틀을 다 달고 있는 것은 가로치고 그냥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클래시스는 미국에 진출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쪽에 대한 서한을 받음으로써 어떤 식으로 소송이 걸릴지에 대한 그런 대비라고 해야 되나요?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클래시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브라질,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쪽에 대한 시장을 먼저 간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5년간은 도저히 뭐 악재라고 받아들일 것까지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고요. ROE가 3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성장성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매수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그런 블록딜 이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시장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사들 뭐 인모드라던가 울세라 이런 경쟁사들을 악재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대체제라는 부분보다는 보완제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병원 가서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한 같이 이제 시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1년에 새롭게 공개한 클래시스의 기기도 굉장히 좀 호평이 일색이고 굉장히 좀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시스가 이제 한 2년, 그러니까 한 2023년, 빠르면 2022년 말쯤에는 이 설비 투자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래시스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물량 비중을 30%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이미 땅을 다 확보해놨어요. 클래시스가 지금 공장에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공장이 하나 있고 하남에 있는데 이 서울에 공장을 하나 더 늘렸어요. 네, 땅을 다 매입했습니다. 140억을 주고 매입한 곳이고 공장에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세 개가.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밝혔는데 30% 이상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도 물론 성장성이 뛰어나고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이지만 앞으로 2년 뒤쯤에 이 신공장이 완공되었을 때 그런 폭발적인 성장세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형 투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비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타겟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오스를 최근에 매수했죠. 이제 암호화폐를 제가 투자하고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제 추가로 최근에 한 3일 전, 이틀 전인가 3일 전쯤에 이제 이오스를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수익은 꽤나 괜찮게 나고 있어요. 예, 수익은 꽤나 괜찮게 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보시면
자, 이오스 코인 급등했습니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유는 텔레그램 방에 말씀드렸습니다. 단기로 매수한 분들은 일부 매도하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써드린 글이고, 이오스가 급등하면서 이러한 글들을 제가 필승 멤버 전용 커뮤니티 글에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오스에 대한 그런 매수를 했다라고 밝히고, 제가 투자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좋은 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의 수익 인증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오스를 11% 수익 내고 계신데 원래는 20% 넘어요. 원래 20% 이상의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팔았다가 다시 샀다고 합니다. 중간에 팔았다가 급하게 다시 사는 바람에 이 정도이고 실제 수익은 100만원 이상, 400만원 투자해서 10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수익 인증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19%, 이오스 1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의 이제 수익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비트코인도 이제 매매를 통해서 제가 그 전에 다 영상을 찍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비트코인이 3,000달러 이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와 해빙기를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변곡점을 살려서 지분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매우 큰 수익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오스도 같이 투자를 하였고 수세가 꺾이기 전에는 이제 들고 갈 예정이고 보시면 이분도 18% 수익 중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수익 인증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화창한 봄날 힐링하세요. 필승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벅스 쿠폰도 주시고 계시고 제가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좀 살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좀 힐링도 할 겸 이제 제가 눈 건강이 최근에 안 좋아져서 좀 멀리 보기 위해서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이제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장게장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쿠폰도 보내주시고 뭐 홍삼도 보내주시고 많은 것들을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자, 이오스에 대한 이제 급등 오늘 어제 진행되었고 이제 정말 대단하세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네, 저도 사부님 따라 들고 가겠습니다. 20% 수익, 저도 필승님 따라서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필승님 최고이십니다. 완전 좋아요. 비트코인 13%, 이오스 코인은 20% 수익 중입니다. 사부님 감사드립니다. 필승, 갓승 저도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오스 코인이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댓글을 이런 식으로 멤버분들이 달아주신 거예요. 비트코인 25%, 이오스 15% 수익 중입니다. 이오스 일봉 볼린저 라인에서 지지받는 흐름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사부님. 저도 추세해보면서 들고 가겠습니다. 필승. 제가 기술적 분석 강의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들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피부 미용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시대가 크진 않지만 10%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잘 안 움직이는 코인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대단하십니다. 와, 지금 20% 수익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사자마자 20% 정도의 수익을 냈죠. 사고 한 3, 4일 만에, 3일 정도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시스에 대한 분석, 그리고 피부 의료 미용기기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